시장 한복판,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뚫고 거친 파열음이 울려 퍼집니다. 북적이는 장터 한가운데서 머리에 수건을 두른 아낙네가 사내에 멱살을 쥐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내의 낡은 저고리 앞자락을 쥐어뜯는 중입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사내는 반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만 있을 뿐이죠. 이윽고 안악의 손에 사내의 저고리 섭이 한 움큼 뜯겨 나옵니다. 안악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뜯겨 나온 옷자락을 사내의 발밑에 패대기 칩니다. 눈동자에는 도끼가 서렸지만 뺨에는 굵은 눈물이 속절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여. 이 옷자락이 찢어졌은께 오늘부로 우린 생판 남인겨. 길 가다 마주쳐도 아는 척일랑 마소.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서서 혀를 끌쭉 찹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움에 고개를 돌리고 어떤 이는 저럴 줄 알았다며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정 싸움이냐고요? 빚쟁이들의 난동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글자 한자 모르는 조선시대의 평범한 백성들의 아주 신성하고도 눈물겨운 이혼식 현장입니다. 도장 찍을 종이도 이혼을 증명해줄 관아의 문서도 없던 시절, 우리네 장사미사들은 어떻게 지긋지긋한 부부의 연을 끊어냈을까요? 오늘은 종이장보다 더 질기고 칼날보다 더 서글펐던 조선시대 백성들의 기상천외한 이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 번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무서운 말이나 남편의 뜻을 무조건 엎드려 따라야 한다는 숨막히는 규칙들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살던 양반들에게는 부부가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끔찍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장터를 누비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평범한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고상한 체면이나 양반들의 도덕보다는 당장 오늘 내 입에 들어갈 밥알 한 톨, 즉 살아남는 것이 훨씬 중요했죠. 아무리 부부라도 도저히 마음이 맞지 않거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같이 있다가는 정말로 둘 다 굶어 죽을 판이면 어떻게든 갈라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글자를 전혀 몰랐답니다. 서로 깔끔하게 헤어지자는 각서를 써주고 싶어도 붓을 쥘 줄 모르니 그저 막막하기만 했죠. 게다가 그를 아는 양반에게 부탁하려 해도 그 시절 종이와 붓은 가난한 이들의 밥 며칠치와 맞먹을 정도로 무척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돈도 도와줄 높은 사람도 없던 참으로 팍팍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린 백성들이 고안해낸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서로의 옷자락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옷자락을 베어준다고 불렀답니다. 사내의 땀에 전 저고리 앞자락을 푹 찢거나 안하게 거친 치맛자락을 쓱 베어내어 상대방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으로 가슴 먹먹한 일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몸을 감싸주던 낡은 옷의 일부를 떼어준다는 건요, 마치 당신과 나를 이어주던 살점 같은 인연을 오늘부로 도려내겠다는 아주 매서운 다짐이었죠. 도장 찍힌 반듯한 서류 한 장은 없었지만 찢겨나간 그 거친 천조각 하나가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관아의 판결문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뼈아픈 이별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두 주인공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막동이와 곡지 부부의 첫 만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동이는 장터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던 짐꾼이었습니다. 끼니를 거르기 이수라 생긴 건 마른 명태처럼 비쩍 말랐는데 눈망울만큼은 송아지처럼 끔벅끔벅 선한 사내였죠. 볏짚 한 단만 얹어도 휘청거릴 듯 마른 몸이었지만 누가 짓궂게 놀려대도 그저 사람 좋게 헤헤 웃기만 하는 참 순박한 총각이었답니다. 반면 곡지는 펄펄 끓는 국밥집 뒷방에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던 처녀였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불에 손이 부르트면서도 어찌나 억척스럽게 일하는지 동네 사람들도 혀를 내둘렀지요. 게다가 목소리는 어찌나 우렁찬지 한번 크게 웃으면 부엌에 있던 노떼아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야무지고 당찬 아가씨였습니다. 이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눈이 맞은 건 뼛속까지 시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가마솥을 박박 닦고 있는 곡지 곁으로 막동이가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그의 까맣고 거친 손에는 갓 구워낸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군고구마 2개가 조심스레 쥐어져 있었죠. 저기, 이거 드시오? 솔시려온디? 얼굴이 귀밑까지 시뻘개져서 고구마를 쑥 매미는 막동이를 보며
곡지는 그만 참지 못하고 픽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흙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볼품없는 사내였지만 그 투박한 다정함에 곡지의 꽁꽁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린 겁니다. 그렇게 마른 명태와 노대하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단 옷은커녕 맑은 물 한 그릇 달랑 떠놓고 서로 맞절을 올린 게 전부였지만 그 초라한 혼례식에서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웃음이 가득했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막동이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지게질로 엽전 몇잎을 벌어오면 곡지는 그 돈으로 시래기죽을 끓여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곤 짠 소금에 절인 낡은 부 한 조각이 전부였지만 가진 것 없어도 밤마다 서로의 퉁퉁 부은 언발을 주물러주며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살림살이였어도 두 사람의 좁은 단칸방 방에는 늘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죠. 하지만 가난은 사람의 영혼까지 서서히 갉아먹는 참으로 무서운 괴물입니다. 야속하게도 몇 년째 모진 흉년이 되면서 장터에는 짐을 나를 일거리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빈 지게만 지고 서성이다 헛걸음으로 돌아오는 날이 길어지자 당장 입에 풀칠할 길조차 막막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곡지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데 부엌에는 쥐 한 마리 드나들지 않을 만큼 바가지가 텅 비어 있었죠. 결국 처자식 굶겨 죽일까봐 눈앞이 캄캄해진 막동이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어떻게든 당장 먹일 쌀 한 줌을 구해보려다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동네 불량배들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무언가에 홀린 듯 막동이는 집안의 유일한 전 재산이자 희망이었던 암탉 2마리를 장에 내다 팔아 그 돈을 모조리 판돈으로 걸어버렸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이 아닌 요행을 바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단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죠. 그날 밤 휑하게 비어버린 닭장을 발견한 곡지의 하늘이 그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곡지는 마치 퍽퍽한 삶은 고구마가 목에 턱 걸린 듯 숨을 헐떡이며 엎드린 막동이를 다그쳤습니다. 이 몹쓸 화상아. 그 닭이 어떤 닭인디? 우리 곧 태어날 애기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려고 내가 얇은 저고리로 겨울 버티며 안 먹고 안 자며 애지중지 키운 닭인데. 막동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방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짐승처럼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미안요. 내가 죽일 놈이요. 내 진짜 딱 한 번만 크게 불려서 우리 곡지 하얀 쌀밥 한 번 배 터지게 먹여주려고 그랬지. 그날 이후 작고 따뜻했던 두 사람의 방 안에는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다정한 마음만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지독하고 잔인한 굶주림이 순박했던 두 사람의 인연을 밑바닥부터 무참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 사이의 틈은 하루가 다르게 쩍쩍 벌어졌습니다. 곡지는 아침부터 밤까지 언 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손톱이 다 닳도록 일했답니다. 하지만 쥐꼬리만한 품삯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죠. 늘어나는 건 비지요. 짙어지는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싼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 훌쩍이던 사내가 점차 술 기운이 오르면 세상을 탓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굳은 날 밤이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굶주리던 곡지가 일터에서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막동이가 멍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낡은 조롱박에 든 술을 훌짝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곡지의 가슴속에서 시퍼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쌀 한 줌 살 돈조차 없는 처지에 술판을 벌인 남편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 것이죠. 참다 못한 곡지가 앞으로 달려들어 막동이 앞에 낡은 술상을 발로 힘껏 걷어차 버렸습니다. 와장창! 원래도 이리저리 금이가 있던 조롱박이 바닥에 나뒹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방 안에는 엎질러진 술 냄새와 숨막히는 정막만이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이러고 살 바엔 차라리 다 같이 죽어버려. 당장 내일 모레 굶어 죽게 생겼는디 그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대요? 나도 죽고 너도 죽자고 이 화상아. 복지의 목소리는 파르르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만큼 두 눈시울은 이미 벌겋게 짓물러 있었죠. 막동이는 바닥에 흩어진 깨진 바가지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위태롭던 부부 사이가 마침내 산산조각 난 것만 같았을 겁니다. 이윽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텅 빈 눈동자가 곡지를 향했습니다. 그래, 우리 죽지 못해 사느니 이쯤에서 갈라서자. 그게 네 소원이면 내가 그리 해줄 텐게. 차라리 같이 소리를 지르며 멱살이라도 잡았다면 덜 슬펐을까요? 다 포기한 듯 힘없이 내뱉는 막둥이의 체념어린 말에 곡지는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원망하며 평생을 끔찍한 늪 속에서 사느니 피눈물을 머금고서라도 여기서 그 질긴 끈을 놓아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날이 밝자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운매 장터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짙은 먹구름이 껴있었죠. 이들이 굳이 시끌벅적한 장터를 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너희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고개 숙여 부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물건을 팔러 온 장사꾼들, 국밥을 먹던 이웃들의 수많은 눈동자가 곧 살아있는 증서가 되어주었으니까요. 여러분, 지체 높은 양반들은 이혼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먹을 곱게 갈아 붓을 들고는 아주 기다란 글을 남겼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종이 위에 낱낱이 적어 내려갔죠. 서로 지장을 찍고 문서를 나누어 가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읽을 줄 모르던 평범한 백성들에겐 붓을 줄 일도 귀한 종이를 구할 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 대신 서로의 낡은 옷자락을 택한 것입니다. 북적이는 장터 한가운데 막둥이가 우두커니 섰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지느라 잔뜩 굽어있던 그의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곡지가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막둥이의 저고리 앞자락을 향해 주름진 손을 뻗었죠. 그 저고리는 곡지가 밤을 새워가며 몇 번이나 바느질로 덧대어 기워주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구멍이 나고 달아빠진 얇은 무명천이 마치 벼랑 끝에 몰린 두 사람의 위태로운 부부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곡지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옷자락에 억센 힘을 주었습니다. 막둥이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올 이별의 순간을 잠자코 기다렸지요. 찌찌직. 그 어떤 비명보다 서글픈 파열음이 장터의 소음을 단숨에 가르고 날카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질긴 천이 투박하게 뜯겨나가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이 함께 나누었던 시래기죽 한 그릇의 추억과 수많은 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윽고 곡지의 거친 손에는 한 뼘 남짓한 찢어진 천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아에 붉은 도장 하나 찍혀 있지 않았지만 그것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 어떤 문서보다 확실하고 뼈아픈 이혼 서류였습니다. 내 살부치와도 같던 옷의 일부를 떼어내어 나누어 가짐으로써 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남남이 되었음을 온 세상에 알렸답니다. 이 찢어지는 소동을 듣고 동네 대소사를 도맡아 보던 촌장 어르신이 헐레벌떡 장터로 뛰어왔습니다. 낡은 지팡이를 짚고 얼마나 급하게 오셨는지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그 시절에는 부부가 헤어지려 하면 마을의 어른이 나서서 어떻게든 말려보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마을 전체의 큰 흉으로 여겼기 때문이랍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로 땅을 탕탕 구르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놈들,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하늘이 맺어준 귀한 끈이거늘 어찌 이리 가벼이 찢어 발긴단 말이냐? 당장 그 옷자락을 내려놓지 못할까? 서슬퍼런 꾸지람에 장터 사람들도 이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막둥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만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찢어진 옷자락으로 움켜진 곡지가 촌장님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악에 받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하늘이 맺어주면 못한대유. 지금 당장 입에 들어갈 흙 한 줌, 풀뿌리 하나가 없는디 그놈의 하늘이 쌀 한 톨 내려준대요? 저희 좀 제발 살려주슈. 이대로 가다간 둘 다 굶어 죽어 원귀가 될 판이구먼요. 곡지의 피 맺힌 절규는 차가운 바람을 타고 장터 구석구석을 울렸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에 촌장님도 버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도리가 아무리 지엄하다 한들 당장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끔찍한 가난 앞에서는 그저 배부른 소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치켜들었던 지팡이를 슬며시 내린 촌장님은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는 듯 하고 커다랗게 헛기침만 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못 본 척 뒷짐을 지고 쓸쓸히 발걸음을 돌리셨죠.
가난을 구제하는 일은 나라님도 못한다는 뼈아픈 진리만이 그날 장터의 무거운 공기를 맴돌고 있었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차츰 잦아들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죠. 막동이는 저고리 앞자락이 훤히 뚫린 채로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찢겨나간 옷자락 틈으로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얇은 살갗을베는 차가운 바람보다 사내를 더 아프게 한 건 벌컥 떨어져 나간 가슴 한구석의 시린 허전함이 아니었을까요? 막동이는 걷는 내내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바보처럼 착하기만 했던 사내는 그렇게 한없이 작아진 등을 보이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곡지는 우두커니 서서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잘게 떨리는 그녀의 두 손에는 막동이의 낡은 저고리 조각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천 조각에서는 짐꾼으로 일하던 남편의 짙은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배어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곧 두 사람이 밤낮없이 버텨내야 했던 고단한 세월 그 자체였답니다. 이때 곡지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긋지긋하고 가난한 짐꾼의 아내라는 무거운 짐을 드디어 벗어던졌으니 막힌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곡지는 남편의 굽은 등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그만 차가운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이 직접 찢어낸 그 옷자락을 가슴 깊이 품어안고 소리 없이 끄끄대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 손을 녹이라며 따뜻한 고구마를 건네주던 남편의 다정했던 첫눈빛이 사무치게 떠올랐기 때문이겠죠. 곁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약속이나 한 듯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막동이가 못난 탓도 곡지가 모진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피를 말리는 지독한 가난이 유일한 죄였을 뿐이지요. 이처럼 그 옛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우림의 백성들에게 부부의 연을 끊어낸다는 것은 서로가 미워서 원수가 되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저 둘 다 굶어 죽을 수는 없기에 피눈물을 머금고 선택해야만 했던 생존을 위한 참으로 서글픈 작별 인사였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참 긴 해가 지나갔습니다. 몇 번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꽃이 피는 어느 늦은 봄날이었죠. 마을 바깥에 있는 허름한 주막 앞 세갈래 길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진달래꽃이 참 고운 날이었죠. 머리에 아주 커다란 광주리를 이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던 장사꾼 아낙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춰섰습니다. 맞은편에서 소가 끄는 수레를 몰고 오던 사내와 그만 눈이 딱 마주치고만 겁니다. 바로 곡지와 막동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토록 죽이듯이 미워하며 옷자락을 찢었던 두 사람인데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 뾰족했던 마음보다는 반가움이 먼저 눈가에 핀돌았습니다. 곡지의 얼굴에는 제법 보기 좋게 살이 올랐고 입고 있는 치마도 예전의 그 낡은 천이 아니라 제법 반지르르한 고운 옷이었습니다. 막둥이 역시 뼈만 남은 마른 명태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딱 벌어진 아주 든든한 일꾼의 태가 났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버텨낸 덕분이겠죠. 두 사람은 짠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막동이의 눈길이 곡지의 저고리 소매자락에 가닿았습니다. 곡지의 고운 옷 한 구석에 어딘지 모르게 색깔이 툭 튀는 낡은 천 조각이 덧대어 꼬매져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 옛날 장터 한복판에서 자신이 뜯겨주었던 바로 그 너덜너덜한 저고리 조각이었습니다. 모질게 돌아섰지만 곡진을 차마 그 조각을 버리지 못하고 남몰래 고이 품고 있었던 겁니다. 숨겨둔 마음을 들킨 곡지가 황급히 소매를 등 뒤로 감추고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막동이의 굳어있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잃어버렸던 옛날 그 티 없이 맑던 시절의 웃음이었지요. 사내는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이내 소를 이끌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곡지 역시 보찜을 고쳐매고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살림을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의 따뜻한 눈빛 한 번으로 서로의 가슴에 맺혀있던 지독한 미움은 봄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졌으리라 미루어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혼서를 대신 옷자락을 찢어야 했던 조선시대 백성들의 이야기. 요즘은 도장을 찍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종이 몇 장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지금보다 서로의 채취가 묻은 옷자락을 찢어내야 했던 그 시절의 이혼이 어쩌면 더 무겁고 처절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옷감을 찢는다는 것은 내 살갗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원수 같아서 헤어지든 가난에 못 이겨 헤어지든 부부의 인연을 끊어낸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슴 한편을 찢어내는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인연의 맺고 끊음에 대해 그 옛날 장터에서 울부짖으며 저고리를 쥐어뜯던 막동이와 곡지의 눈물이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듯합니다. 찢겨나간 옷자락 틈으로 불어오던 차가운 바람을 견디며 살아야 했던 백성들. 그들의 눈물겨운 삶의 방식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게 다가오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기막히고 사람 냄새 펄펄 나는 조선시대에 숨겨진 뒷골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선시대 아낙네들이 남편의 바람기를 잡기 위해 부적 대신 몰래 밥상에 올렸던 기상천외한 재료가 있었다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